그러면 선인연구에서 노영근 박사님이 이제 파워포인트 된 자료가 뒤에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2017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숙박공유 중심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라는 부분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기준과세를 정비를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수보다는 그 임대소득의 금액 가지고 과세하는 틀을 마련하자. 그 다음에 주택을 전부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집주인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장기간이란 단기간 임대 등을 고려를 하면 생각지 못했던 우리 같은 건 집을 임대해서 임대료 소득을 그런 받는 사업자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자진신고나 납부에 대해서 약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세용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자. 그래서 지방 개별 소비세 성격에 관한 부분이 관광세나 숙박세 명칭 부분도 소개를 했고 아마 이혜지 세무사님이 선인연구에서 그러한 관련 세금을 신설한 몇 개의 나라도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규제가 어떻게 보면 체험이나 또는 그냥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체험과 관련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연결시켜서 숙박이라는 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든요. 여기와 관련된 정부 규제 필요성과 부가가치세 영역으로 포함 부분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자 등록 업체와 관련해서 그 일반 개인과 식별될 수 있는 인증마크 부분도 세무 행정 부분도 소개를 했습니다. 노영근 박사님의 양반을 간단하게 제가 코멘트를 한다면 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금액 기준이 가지 맞을까? 물론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실수요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갖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물론 주택이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결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공급자로 등장을 해야 주택 가격에도 안정을 주긴 하지만 그래서 금액 기준이라는 것도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걸 생각을 한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금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제가 또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실소유자 아닌 부동산 보유자의 적정 세부담 생각을 하면 금액 기준 말고 매체를 가지고 그냥 이 부분도 하나의 고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편의성 제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뒤에서 또 이혜지 세무사님이 발표한 것 중에 제 생각을 말했지만 제가 기본을 갖는 생각은 공유경제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세제가 너무 일찍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세 불확실은 제거는 하되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세제가 너무 급하게 뛰어드는 부분은 시장 자체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세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이 양 구조가 공유가 등장하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가세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탁 과세 부분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신탁도 그렇고 분명히 과세 행정에 있어서 그 거래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거래 구조를 바꾼 건 아니긴 하지만 매입세 불공제는 엄청난 불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 제도 부분에 있어서 매입세 불공제의 지나친 불이익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어떻게 보면 부가세 부분이 소득과세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손댈 제대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갖긴 합니다. 지방세 신설 부분은 그걸로 세수를 확보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거리가 있는지를 지금 당장 과세가 뛰어지지 않더라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낮은 의미의 세용관리 차원에서 지방세 신설한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